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219페이지 이강백 극수필 6번입니다. 주라기의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자, 탄광사고가 일어났어요. 5명이 죽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만석이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 지부장이 있는데요. 노조는 그 노동자 조합이잖아요. 노동자의 조합입니다. 줄여서 노조가 돼요. 뭐 현대자동차 노조, 기아자동차 노조, 이게 다 노조가 그 노조입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와 노조는 항상 갈등 관계에 있죠. 그런데 이 노조는 어용노조입니다. 어용노조라는 것은 회사가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은 노조예요. 그러니까 회사와 친한 타협하는 노조이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노조 지부장은 결국 회사를 생각하는 허울 좋은 지부장이 되겠죠. 가스의 원인이 가스 누출 때문에 생긴 것, 이것이 여러분 진실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폭발물을 터뜨린 동료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회사가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이때 폭발물을 터뜨린 동료는 5명의 사망한 광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몰아가는 거죠. 왜 거짓으로 몰아가냐면, 만약 가스 누출 때문이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죠. 법적 책임, 그다음에 사망자의 책임. 하지만 사망한 사람이 고의로 폭발물을 터뜨리면 그 책임으로 면할 수 있고 회사는 계속 운영해서 이익을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생존자 만석을 회유하는 겁니다. 특별 대우해 준다고. 그래서 노조, 지부장, 회사 전부 다 이 작품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종용하는 부정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광부 박 씨는요, 이게 좀 복잡한 인물인데 한번 보세요. 동료들이랑 조직을 만들어서요, 갱도 입장을 거부하면서 진실을 요구하고 도에서 가장 높은 도지사에게 탄원을 하려 하는 인물입니다. 탄원은 어떤 사정을 한다, 하소연을 한다,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광부 박 씨는 긍정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나중에 광부 박 씨가 회사의 타협에 넘어가는 부정적 인물로 변모하는 이런 인물로 이제 성격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입체적 인물입니다. 그럼 입체적 인물이 된다는 것은 결국 회사의 타협에 넘어가서 타협에 결국 굴복했다, 회유에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회유에 넘어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광부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는 사건, 즉 합창단 선발에서 제외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차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학생들이 시위의 뜻으로 무너진 갱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학생에는
이 들어간 학생들의 박 씨의 아들 칠복도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갱도로 들어갈 때 이게 가스가 누출된 걸 모르고 들어갑니다. 그럼 가스에 질식될 수 있겠죠. 만석은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들을 가스에 중독될 것을 걱정하고 아이들한테 일단 다시 나와 라고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신의 아들이 진욱인데요. 진욱을 갱도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 진실을 알리고 빨리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가스에 노출이 되었다면 흡입을 하고 이제 실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진욱이를 빨리 들여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기 전에 작가와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쥐라기의 사람들이라 해서 쥐라기 공원 같은 SF 그런 소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쥐라기 때 공룡이 있었던 쥐라기 때 식물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석탄이 생긴 거라고 해서 쥐라기의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탄광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광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그렇게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강백이라는 극작가가 유명합니다. 이강백은 3번이나 모의평가에 출제됐는데 수능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다만 극이 나오면 수필이 안 나오고요. 수능에. 그 다음에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이 안 나오게 되면 수필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수필이 대세입니다. 수필이 대세라 거의 수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수필이 나오지 극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쌤이 극수필 갈래의 출제 가능성을 별표 1개로 보는데요. 다만 이강백하고 이근삼 씨, 그리고 바로 그 5강에 있는 차범석 씨, 그다음에 유치진 선생님,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강백, 이근삼, 그다음에 차범석, 그다음에 유치진, 이런 극작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별표를 1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다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선생님 볼 때 수능에 출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출제가 된다,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수능이 아니라 이제 6월, 9월에 출제될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데 만약 출제된다면 수능이 아니라 6월, 9월에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기를 보기로 했죠. 보기를 보기로 했는데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재난이 발생했다는 재난이 탄광 붕괴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탄광에 진입한 그런 사건 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진상은 진실이죠. 파악하고 또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것 우리 동의하잖아요. 근데 재난의 원인과 결과가 재난을 둘러싼 집단의 이해관계, 여기서 이해관계라는 거는 좀 알아두세요. 수험생의 반은 모르더라고요.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benefit and loss입니다. understand가 아니에요. 권력 구조와 관련했을 때 책임을 피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이익과 권력을 취하기 위해 사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여러분 압니까? 그 세월호 사건을 둘러싸고 말로는 겉으로는 꼭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세월호의 진상이 사고의 원인이 뭐 때문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진실을 은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이태원 참사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한 명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태가시 150명 축제날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걸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광 붕괴 사건을 둘러싸서 회사 당연히 이익을 위해서 은폐하려고 하겠죠. 노동자는 진실을 밝히려고 할 것이고, 여기도 사실은 반반 갈립니다. 회유에 넘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인간의 어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면모를 조명하는데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공 이름이 누구였죠? 만석. 만석. 양심을 지키는 노력.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게 돼요. 내 책임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원동력이다. 양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밑에 좀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줄거리 좀 알려드릴게요. 이 쥐라기 사람들은 선생님 이제 수능특강 문학 126작품 중에 100작품 이상 지금 업로드를 시켜 놓았거든요. 근데 쌤이 아무래도 쌤 성향상 극수필이 수능에 출제가 잘 안 돼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에서 이제 이 부분을 극수필, 갈래 복합에 있는 극수필을 시험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 학생들 중에서는 이 쥐라기 사람들이 좀 어렵고, 저처럼 다른 강사들도 작품 뒷부분이, 책의 교재 뒷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해설 강의가 참 많이 없나 봐요. 다른 작품들처럼 많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요청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친구도 쥐라기 사람들, 산불 이런 거 언제 찍나요? 암기, 야내장기 언제 업로드 하나요? 하고 많이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청하라고 해서 하셨죠. 근데 요즘 수업이 되게 많고, 개인 수업을. 그 다음에 컨디션도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업로드 일정이 원래 일정보다 조금 늦춰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밤을 꼴딱 새고 컨디션이 안 좋고 조금 이따 수업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줄거리 잘 들으세요. 쌤 캡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여기 3번 문제 밑에다가 좀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체 줄거리. 좀 아리까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확실히 보겠습니다. 대략은 여러분 그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1980년대예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으셨죠? 이때 여러분 07년생이잖아요. 그죠? 07년생, 06년생 아마 이럴 겁니다. 그 충북 영동에 탄광촌이 있었어요. 요즘은 석탄촌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탄광 14번 갱이라 그래요. 갱이라고 해서 갱도라 그래서 석탄이 있는 그 터널, 그걸 갱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탄광 붕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큰 사건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사망자가 발생해요. 광부 5명이 사망합니다. 근데 이 속에 사망자 중에 최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진실은 가스 누출 때문입니다. 가스 누출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스 누출된 것을 환기 장치가 있었는데 환기 장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자, 이게 들통나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일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유일한 생존자가 우리의 주인공 만석입니다.
만석입니다. 네, 만석을 두고 다 죽었으면 모르겠지만 혼자 살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죠. 만석이 진실을 말하게 되면 회사가 책임을 지고 사장 구속되고 돈도 그 사망자에 대한 그 사망 처리를 유가족한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큰 돈이 들고 손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놈의 회사, 이 회사가 있고 회사의 어용 노조 지부장 사람들이 그 회사에 있는 회사의 소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만석에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할 것을 종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를 해요. 좋은 자리를 준다 이러면서 만석은 엄청나게 갈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거짓 증언의 내용은 우리 사망자 중에 최 씨가 있었죠. 사망자 최 씨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거다. 이렇게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인의 살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석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에 박 씨는 광부거든요. 광부. 그래서 광부여서 이제 회사 측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하고요. 회사 측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회사 측이 말을 안 들으면 이걸 위에 상부에 보고해서 도지사 있죠. 도지사에게 우리의 사정을 탄원하겠다 하고 이렇게 광부들을 규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박 씨는 갑자기 세모가 돼요. 세모니까 셈이 파란색으로 세모를 치겠습니다. 자, 부정적 인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소장 있잖아요. 회사 소장이 회유를 하거든요. 소장이 뭐라고 회유를 하냐면 네가 다음 너가 좀 회사에 협조해주면 다음 노조 지부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거를 회유를 하게 됩니다. 결국 박 씨는 넘어가게 되죠. 결국 회사 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차별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광부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겠죠. 근데 이제 합창단을 선발하는데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것과 상관없이 광부의 자녀를 차별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화가 나죠. 납득이 안 된다. 우리 폭삭수가 쏟다부에 보면 지금 말도 안 되게 그 딸내미 누굽니까? 딸내미가 그 애순이가 자기 1등인데 반장 1등인데 부반장은 부회장 부실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빡이 치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이 광부의 자녀들이 광부의 자녀들이 이제 무너진 갱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들어간 아이들 중에 박 씨 아들 칠복이도 포함되어 있어요. 애들이 박 씨 아들 칠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너진 갱도 안에
아이들이 가스가 누출됐다는 걸 모르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실신을 하게 되죠. 근데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주인공 누굽니까? 만석이잖아요. 그래서 만석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사람들은 진실을 막 요구하고 만석에게 막 쫄라대요. 그러니까 증언을 막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증언을 막 요구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들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 진욱이죠. 진욱가 자, 애들 지금 큰일 났다. 안에 들어가면 가스 때문에 큰일 난다. 너 나 대신 빨리 들어가서 일단은 애들한테 빨리 나오라고 알려라 하고 이제 진욱을 대신 보내게 되죠. 근데 만석이 선택한 그 사람들의 증언 요구에 회사 측에서 말한 증언의 요구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사망자의 고의 폭발이다. 이렇게 말하면 진실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게 되면 이거는 회사의 책임이다. 가스 누출에 의한 폭파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자기는 곤란해지고요. 결국에 만석이 선택한 방법은 요 갈등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추상적이긴 하지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합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제 갱도 안으로 들어갔던 진욱이가 비틀거리면서 나와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진욱이는 이렇게 외치죠. 갱도에 가스에 쓰러진 아이들이 있다라고 우리 진욱이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광부들과 사람들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하나씩 구출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요거 이렇게 캡처 하나 해두세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좀 알 것 같은데요. 쌤이 작품을 읽고 한 두 가지를 좀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에이 빌어먹을 나 가겠어. 소장입니다. 네, 세모죠. 저 광부박씨 쌤 동그라미 칠게요. 앉으십시오. 소장님 저도 앉을 테니까. 천안댁은 이제 식당의 사장님이에요. 식당 주인입니다. 소장님이 속이 좋지 않으신 모양이야. 해장국 좀 얼큰하게 해서 좀 가져오라고. 천안댁은 이제 식사를 차리러 갔죠. 아니 자넨 마누라도 있으면서 술집에서 먹고 자나? 하던 얘기나 마저 합시다. 이 하던 얘기가 그 갱도 붕괴 사고의 이제 진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 쥐 잡으려다가 장독 깬 사람이 있어. 자, 요거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할게요. 쥐가 있고요. 장독을 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대 밉다고, 빈대는 이제 그 벌레고요. 홀랑 집 태워 먹은 사람도 있고. 여봐 박씨, 자네가 지금 그 꼴이야. 옳고 그런 걸 가리다가 결과 뭐겠어? 탄광문만 닫는 거지. 탄광문 닫는다고 돼 있죠. 모두 일자리 잃고 굶게 되면 그것이 옳다는 것이 밥 먹어줘 이러겠죠. 그러면 옳고 그런 걸 가리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대1로 대응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보세요. 쥐를 잡는다. 쥐를 잡는다. 그러면 이것은 빈대를 잡는다가 됩니다. 이것이 결국 진실을 밝힌다 입니다. 자, 그러면
장독을 깬다. 집을 태워 먹는다. 이러다가 탄광문을 닫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쥐를 잡으려고 장독을 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빈대를 잡으려다 집을 태워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진실을 밝히려다가 탄광문을 닫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리석다. 따라서 네가 하는 일은, 박씨 네가 하는 일은 어리석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부 박씨가 그럼 소장님은 이번 사고 처리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석이를 쉽게 얼버무리고 하는 것, 그건 형편없는 낡아빠진 수작이에요. 이제 화가 난 거죠. 나도 그 점은 동감이야. 지부장이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 오용노조 지부장이니까 회사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머리가 회전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빌어먹을 이제 지부장을 갈아치워야겠어. 천안댁이 들어왔네요. 천안댁 세모 칠게요. 해장국과 술을 두 사람 앞에 갖다 놓는다. 아유, 명태국물 끓였구만요. 얼큰하게 고춧가루 풀어서 드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충청 사투리를 쓰고 있죠. 충청 방언을 사용하는데, 여기 탄광이 충북 영동군이거든요. 영동 탄광이라서 충북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박씨의 술잔을 따르며 이 지부장은 자네가 하라고 하고 회유를 시도하는 겁니다. 회유.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난 옳지 못한 건 참지 못하는 성미입니다. 플러스입니다. 이 소신껏 잘해봐. 힘 닿는 데까지 밀어줄 테니까. 노조 지부장은 광부들이 직접 뽑는 겁니다. 소장님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 한 번도 그 자리를 강제로 떠맡긴 적 없어. 다만 지부장 자격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선거에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천안택이 옆에서 세무치게요. 옆에서 듣자 하니까 소장님이 지부장을 하라고 권하는 모양인데 뭘 망설여요? 받아들이셔요? 하고 오히려 중재를 하죠. 가만히 있어 천안택은. 흥정은 붙이고 싸우면 말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도지사에게 드린다는 단원서 그걸 내놔. 자, 이게 본심이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탄원서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박 씨한테 그 도지사에 들어가는 탄원서 곤란해지잖아요. 회사가. 탄원서를 뺏고, 그죠? 누가? 소장이. 회사 측에 갖다 바치겠죠? 그리고 노조 지부장 자리를 주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 회유에 넘어가면 박 씨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소장 원래 나쁜 놈이고. 그럼 지부장 선거에 자네를 나가보라고 권유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어서 꺼내드리세요. 어서요. 천안택 지가 뭔데 막 나서죠.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박 씨가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에 놓는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회유에 넘어간 겁니다. 이 순간 박 씨한테 세모를 칠게요. 회유 넘어갔고 쉽게 타협한 겁니다. 회사 측의 편으로. 그러면 성격이 변하는 인물인가 쌤이 입체적 인물이라고 했죠. 성격 변화합니다. 인물 나쁜 놈으로 바뀌어요. 결국 자기의 이익을 대신할 수 없었던 거죠.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와서 사고 원인을 바꿀 수 없잖아. 사고 원인은 사망자 최 씨의 다이너마이트 폭발, 이렇게 거짓으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그걸 바꾸면 광부들이 우습게 알아서 아무것도 못해. 그럼 만석 씨의 말이 필요하겠군요. 만석 씨의 거짓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이지. 어젯밤에 만석이가 찾아왔더군. 자네를 설득시켜 달라는 거야.
갱 속에 있는 칠복이를 타일러서, 칠복이가 박 씨의 아들입니다. 박 씨 아들이 타일러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게 해주면 만석이는 이 사고가 고의적으로 터뜨린 다이너마이트 때문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석이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렇게 아이들만 구출하면 이렇게 거짓 증언하겠다. 이제 아이들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한테 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군요. 내가 칠복이를 설득해주면 자기는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했네요. 나하고는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놨어. 오늘 밤 12시 14번 갱 앞에서 말하겠대. 모든 광부들이 모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듣도록 해야지. 이번 사고는 그것으로 끝을 맺자고. 일어서서 천안댁에 돈을 주며, 어이 잘 먹었어. 근데 돈은 이제 소장이 되잖아요. 천안댁 속이 확 뚫리는 걸. 아이고 고마워요 소장님. 자네도 일어서지. 자네도 일어서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만석이야. 자네와 함께 칠복이한테 가겠다는군. 천안댁은 이제 관객의 말입니다.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이 아니죠. 이 희곡에서 특징인데, 이 배우들이 한 사람씩 관객에게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그럼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는 거죠. 이런 해설자 역할을 합니다. 해설자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관객이라고, 객석이라고 할까요? 객석과 관객이라 해도 되겠네요. 관객과 무대의 배우라고 해도 되겠죠. 배우의 사이에 어떤 벽, 그죠? 그래서 구분이 없는 거죠. 구분이 없다. 이제 소통한다 이렇게 보면 소통한다 이렇게 정도 보겠습니다. 나는 흥정을 붙이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나 봐요. 자식 많은 호라비와 과부짝 지어주는 중매도 잘하지만요. 광부 박씨가 하루아침에 지부장이 된 것도 사실은 내 덕을 본 거요요. 박씨는 나한테 외상값이 많어요. 그냥 광부짓해서 평생 가야 못 갚을 만큼요. 그래서 난 그 외상값을 못 받을까봐 걱정했었는데 지부장이 됐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만요. 그래서 이 천안댁의 이제 비인간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외상값 받으려고 이제 붙인 거죠. 만석이 나오네요. 정말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박씨가 뭐야? 괜히 오해받게 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 아니 말해버려. 말해. 뭐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야? 만석이 사실을 말해. 말하라고. 사실대로 말해. 말하라니까. 사실은 사고 원인은 죽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때문입니다 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거짓은 거짓이지만 회사는 책임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자기는 구속되겠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죽은 사망자 최 씨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석의 지금 머릿속에는 아이들을 구출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갱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 광부들이 죽은 겁니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만석이 왜 자네가 일부러 뒤집어쓰나? 하니까 그랬었군. 만석이 녀석이 웅큼하게 여태껏 제 잘못을 숨겨서. 사실은 회사에서 지부장과 박씨라든지 소장이 바라는 것은 사망자 최 씨가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석이 지가 뒤집어 써겠다는 거, 그것도 자신의 회사 입장에서 나쁘지. 회사 책임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석이 제가 절규합니다. 아니에요. 제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밖에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사실대로 말해. 그러니까 빌어먹겠군. 들었잖아 모두들. 지 입으로 자기 때문에 생긴 사고라서. 그런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만석이 이제 관객에게 말하는 차례가 됩니다. 이제 만석의 입장이죠. 그러자 서서히 14번 갱 속에서 내 아들이 비틀거리면서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그 진욱이죠. 진욱이
아이들 구출하러 사실 가스 위험하다고 알리러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한테 말했습니다. 지금 갱속 깊숙이 아이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가스에 중독된 거죠. 갑자기 사실을 말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뒤이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광부들은 갱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어두워진다. 광부들은 캡 등으로 불빛이 비춰진다. 이렇게 14번 갱의 작업은 가스 중독된 아이들을 구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 갱도를 달아 늘어선 광부들이 아이들 한 명씩 건네는 동작을 한다. 나는 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진욱이죠. 진욱이 쓰러졌다고 했으니까. 갱속 깊숙이 들어갔던 내 아들. 그 애는 내 팔에 안겨서 축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아들을 껴안고서 사실은 아버지로서 가슴 뿌듯하게 기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결국 자기 채미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될 거고, 아들이 또 쓰러졌지만 그것 때문에 갱속에 들어간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자, 쌤이 사고의 진실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뭡니까? 가스 누출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 있는 거죠?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회사가 만석에게 강요하는 진실은 사망자가 폭발을 일으켰다. 최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죽은 광부의 한 명의 책임이다. 그럼 회사 책임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만석의 선택은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은 갱속에 들어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의 입장, 회사 책임도 면해주고 그다음에 죽은 사망자인 광부의 책임을 돌리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 거죠. 그러면 만석의 자신의 책임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양심에서 따라 행동한 인물은 만석이 되겠죠. 자, 이거는 거짓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입니다. 근데 이 거짓은 어찌 보면 선의의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짓은 악의의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이 세 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 좀 정리해 봅시다. 인물. 일단 나쁜 인물들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노조 지부장. 노조 지부장은 만석을 회유합니다. 자, 이익을 위해서 회유하는 인물. 두 번째, 광부 박씨. 광부 박씨는 처음에는 진실을 주장하다가 노조 지부장 자리라고 하는 이익을 위해 회유되는 인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소장. 소장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여 광부 박씨를 회유하는 인물. 마이너스. 천안댁. 외상값을 받기 위해 박씨에게 노조 지부장 자리를 받을 것을 회유하는 인물.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 마이너스. 오로지 유일한 생존자 만석만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인물.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가 한 40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주제만 한번 정리하고 마칠까요? 주제는 이렇게 좀 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하게. 쌤 주제를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나쁜 인물들 많잖아요. 인간의 어떤 탐욕과 그 다음에 이기심을 고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양심과 희생이라는 희생의라고 할까요? 희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만석이죠. 조명 주목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